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뉴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로봇 청소기로 급성장했고 빌 게이츠가 주목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신데렐라가 됐고 무려 대출을 3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신기술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액의 로비에다가 뇌물로 사기 대출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구속됐습니다. 은행 10개가 이 모뉴엘에서 돈을 떼었습니다. 총액이 3조 원이니까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주거래은행이었던 우리은행만은 850억 원 빌려줬었던 것을 2년에 걸쳐서 빌려줬었는데 사전에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한 1년 전쯤의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뉴엘 잘 나가던 기업인데 의심을 품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까지 들어가서 모뉴엘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구매까지 시도해보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아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강윤흠 차장인데요.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우시네요. 이 산업분석팀 소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업종별로 산업전망 트렌드 분석해서 그 기업에 돈 빌려준 곳에 가능성을 평가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뉴엘이라는 데가 워낙 잘 나가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매출도 늘고 있다고 했고 이자도 꼬박꼬박 잘 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의심을 품으시게 된 건가요? 일단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 어디엔가 뭔가 어떤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도 많이 받고 빌 게이츠가 칭찬도 하고 언론의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일단 제 근처에서 모뉴엘 제품을 샀다고 모뉴엘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가전 제품이라면 당연히 저도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홈쇼핑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모뉴엘의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홈시어터 PC라는 그 상품이 원래 그 히트 상품이라고 했었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없었군요. 네, 홈티어터 PC는 일반 PC보다 좀 고급 제품에 이제 오디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PC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매출을 무려 2천억이나 올렸던 알려진 모뉴엘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2천억씩이나 파는 제품을 소비자가 살 수 없다고 본다면 좀 사실 의심이 드는 게 정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카탈로그조차 없었다면서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차장님 원래 그렇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걸 알아볼 때 직접 구글, 이베이 이런 인터넷까지 다 들어가서 상품도 찾아보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좀 유별나셔서 그런 겁니까? 예, 이 경우, 모뉴엘의 경우에는 팔고 있는 제품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조금 생소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홈시어터 PC나 로봇 청소기도 좀 특이한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제품인지 궁금했고요. 어떤 제품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가격이 이해가 되는 가격인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넘는 PC를 사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워낙 회사가 빨리 성장하고 1년에 2배씩 성장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그 제품이 물론 언론 기사는 많이 났지만 실제로 주위에서 볼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그게 참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기사를 쓰는 그 대상이 사회적인 평판도 좋고 워낙 좋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치밀하게 그 증거도 수집하고 그래야지 기사를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했었던 기업이고 잘 나가는 기업이고 그리고 영업부서에서는 무슨 소리냐라고 펄쩍 뛰었었다면서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모뉴엘의 그 판매 구조를 보면은 제3국을 통한 판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모뉴엘이 가지고 있는 수출 신용자가 모두 홍콩에서 발행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최종 소비자나 그 최종 고객한테 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그 구조에서는 그런 신용장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최종 고객한테서 어떤 근거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 측에 요청을 드렸을 때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850억 원을 그래서 전부 다 회수를 하셨는데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 뒤로 모뉴엘의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년 동안 아주 가시방석이셨겠는데요? 네. 뭐 CES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인터넷 뭐 IT 회사들의 박람회가 있는데요. 모뉴엘이 또 대상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대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나름의 이제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마음 한편으로는 좀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 나이가 42살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로를 인정받으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회사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은행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 사실 1년마다 계약해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항상 계약 때 되면 뭐 좀 불안해하고 그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이 소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신껏 일하고 양심에 맞춰서 일하고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에 쫓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초조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전문성을 이제 살려서 좀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가족들도 좋아하시고요. 뭐, 행장님이 뭐 손이라도 한번 850억 원 벌어줬는데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든가요? 네, 행장님 뭐 오늘도 이제 인사드렸고요. 뭐 저 또 이렇게 처우도 개선시켜 주시고 또 포상금도 받았어요. 얼마 받으셨습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강윤음 차장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